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병력이 있는 분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챙겨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보장이 된다면 어디까지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 세부적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요. 오늘은 CI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까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특히나 유병자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CI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유병자분들을 위한 유리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거는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이 유병자는 병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은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이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이 유병자 보험에서도 포함이 안 돼? 라고 해서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좀 많으시죠.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에서 오늘 제대로 알고 가입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살면서 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03년도 같은 경우는 81세 정도 됐는데 지금 2019년 올해는 뭐 88세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100세 만기가 있지만 110세 만기도 이제 생길 거고요. 120세 만기도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남성들도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살면서 난 아픈데 나 보험이 잘 돼 있어? 난 보험이 없어. 그래서 난 아파서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정말 아팠을 때는 어떤 자식들이 나를 또 케어를 해줄까? 뭐 못 해줄까? 했을 때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25 조건이라는 거를 좀 많이 따졌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제가 평균 수명이 이제 늘어나는 이유는 이거죠. 의학 기술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서 암 같은 경우도 저희가 2년마다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정기 검진, 이 정기 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초기에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평균 수명이 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초기암 확률이 되게 많아지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하고 사망 위험률은 감소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어려웠을 때는 이 사망 위험률이 되게 증가를 했었죠. 이게 얼마 안 됩니다. 뭐 비록 한 30년, 40년 전에는 저희가 종신보험이라는 거를 좀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사망 담보를 좀 많이 일찍 죽기 때문에 사망 담보를 좀 많이 좀 크게 봐서 종신보험이라는 걸 많이 가입을 했는데 요즘은 사망 위험률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을 좀 받기는 조금 뭐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지만 90세에 뭐 80세, 뭐 100세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보험은 이 종신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것인가. 이 보장성 보험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 질병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망 원인,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요. 3대 질환이죠. 암이 1위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가 뇌 질환하고 이제 심장 질환인데요. 이제 보험 증권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2004년 이후에 생명보험을 갖고 계신 이 보험들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요 뇌출혈 요 하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근데 손해보험은 이 뇌졸중까지만 다 되어 있으십니다. 이 뇌졸중은 뇌출혈까지 커버를 하는 거고, 요즘에 또 새로 나온 거 있죠? 뇌혈관 질환. 이 뇌혈관 질환은 이 뇌졸중과 이 뇌출혈, 그리고 뭐 지주막하 출혈, 뭐 등등등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거는 100% 보상이 됩니다. I60부터 뭐 69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코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전부 다 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을 가입을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시고요. 이 허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요거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통틀어서 급성 심근경색은 다 있으세요. 다 있으신데 이 허혈성이 과연 있느냐? 이 급성 심근경색 걸릴 확률은 10%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가 채 안 되는데 저희가 살면서 이 협심증을 제일 많이 걸리시죠. 이 협심증이 제일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이 협심증 진단비가 나오는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보면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뭐 신장질환이죠. 뭐 신장질환, 뭐 만성질환이 있다면 일반 보험은 가입이 당연히 어려우셨습니다. 당연히 어려우셨고 그냥 보험을 가입 자체가 안 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저도 있지만 고혈압 많죠. 예, 지금은 이 고혈압이 걸리는 시기가 20대부터도 지금 고혈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관절염이 있고요. 그 모든 병의 근원이죠. 이 당뇨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보험이 이제 가입이 되게 어려우셨는데 요즘은 이제 325 조건에 간편 건강보험이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63% 정도나 됩니다. 이 3개 이상은 무조건 고혈압은 들어가죠. 거의. 고혈압과 당뇨는 같이 세트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325 조건, 유병자 가입 조건, 저희가 계속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나왔을 때는 정말 저희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정확하게 좀 자세히 좀 보시고 나는 이 325 조건에 안 들어가 보험 가입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되세요. 이 3가지 조건만 없으면 이 유병자 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되셨습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어떠한 의사의 재검사 소견이 없거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하거나 수술력 이런 것만 없으셨으면 나와 있는 325 간편보험에 가입이 당연히 되셨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포함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 2년 이내에 입원했었는데 어떡하지? 내가 뭐가 필요한데? 가입이 안 될 거 아니야? 나 5년 이내에 암이 있었어. 가입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해갖고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보험은 3, 2, 5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요. 고지 의무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고지 의무는 단 한 가지.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그 다음에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제 이 진단, 입원, 수술만 받으신 분이 아니시면 325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한 가지 유병자 보험입니다. 1유병자 보험이라고 하죠. 1유병자 보험. 이게 새로 나온 겁니다. 요 진단만 없으시게 되면 암도 가입이 되시고요. 뇌혈관도 가입이 되시고 그 다음에 허혈성도 가입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보면 나는 암도 되고 뇌혈관도 되고 허혈성도 되면 조금만 가입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 1보험은 75세까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조금 보험료는 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지만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이 이제 금액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한 가지 고지 의무만 하시면 되는 이 보험은 상당히 좋은 게요. 일반암이 2천만 원인데요. 저희 갑상선암, 유사암이라 그러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4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암이 0.5대 1로만 들어가면 돼요. 일반암이 1,000만 원이면 갑상선암은 2천만 원이 가입이 되시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거고요.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은 제가 여기다 1,000만 원만 적어놨지만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75세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또 수술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제가 여기 1,000만 원만 적어놓은 이유는 뇌혈관하고 허혈성하고 질환이 걸리셨을 때는 관열 수술을 하든 비관열 수술을 꼭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관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 1,500만 원이란 수술비가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 1,000만 원하고 수술비 1,500만 원 해갖고 2,5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은 1,000만 원만 만들어 놔서 오늘 갖고 온 거고요.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보험은 가입을 할 때는요, 이 보험은 어린이들한테 가입을 시키는 보험이 아니에요. 40세, 50세, 60세. 저희가 제일 아플 나이가 40대 후반부터입니다. 40대 후반부터 정점을 찍을 때가 60대죠. 이때가 제일 많이 아플 때입니다. 암이 걸리든 뭐 협심증이 걸리든 뭐 뇌질환이 걸리든 이때가 제일 정점을 찍을 때이기 때문에 이 20년 납, 20년 만기 자동갱신, 이제 100세까지 가능한데요. 어떤 분들은 갱신령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갱신령이 3년 갱신, 뭐 5년 갱신, 10년 갱신짜리는 그렇게까지는 저도 권하진 않지만 20년 갱신은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우리가 제일 많이 아플 때 그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놓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 요즘에 갑상선암 걸려서 이제 이 4천만 원 주는 보험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또 뭐 보험사는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뭐 유사암 5천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1대1로 가입을 해야 돼요. 유사암은 5천만 원 가입을 하려면 일반암도 5천만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0.5대 1로 가입을 되시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나마 저렴하세요. 이 40세 여성분 같은 경우는 48,000원 정도, 남성은 35,000원 정도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왜 여성이 좀 더 비싸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40대 여성은 남성보다 여성암이죠. 여성암 걸릴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40대는. 그런데 50대가 되면 조금 뒤바뀝니다. 여성이 50세는 6만 6천 원 정도, 남성은 한 7만 7천 원 정도, 60세는 11만 원, 남성은 한 15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되세요. 60세에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도
20년 납, 20년 만기면 80세세요. 뭐 사람들마다 다 틀리지만, 그럼 80세 이후에는 어떡하냐, 내가 아프면. 아닙니다. 80세 이전에 걸리실 거면 암도 다 걸리실 거고요. 뭐 뇌 질환, 뭐 심장 질환도 웬만하시면 다 걸리시는, 이건 통계청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0년짜리 갱신도 괜찮다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5년 이내에 암이 걸렸어, 협심증이 있었어, 그러신 분들은 난 이 보험도 가입이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시게 되면 요 보험이 또 되십니다. 요거는 5를 뺐어요. 암을 빼버린 겁니다. 암을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3.1이라고 하는데요. 뭐 3.1절 뭐 보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개월 안에 어떠한 의사의 진단 그런 것만 없으시면 되시고요. 2년 안에 입원이 아니라 1년 안에 입원만 없으시면 됩니다. 1년 안에 입원 또는 수술만 없으시면 요 보험도 가입이 되세요. 그럼 아까랑 보험이 조금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보험사가 틀립니다. 아까는 5년 안에 암이 있으셨으면은 보험 가입이 안 되지만, 다른 모든 뇌혈관이든 허혈성이든 2천만 원까지, 그리고 갑상선암, 유사암도 4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셨지만, 그분들이 암이 걸리셨던 이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보험을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 보험은 15세부터 90세까지 또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이제 요거는 최대 30년 갱신, 뭐 20년 갱신짜리도 있고요. 30년.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30년 갱신으로 가져가시는 게 낫고요. 40대부터는 20년 갱신이 좀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진단 시에는 납입 면제 기능도 있으세요. 요 납입 면제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계약적 안리 의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어떠한 의사의 재진단이 없으시면 되시고요. 1년 이내에 상해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하시게 되면, 요것만 없으시게 되면은 암 환자든 뭐 뇌경색 환자든 뭐 급성심근경 환자든 이 보험은 다 가입을 해줍니다. 그럼 이 보험은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 보험은 암진단비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최대 4천만 원까지 들어가세요. 그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 원까지 들어가시는데요. 요거는 아까의 보험과 좀 틀리게 이거는 1대 0.5입니다. 암 진단비가 4천이 들어가야지만 갑상선암, 뭐 유사암, 뭐 이제 그런 이거를 2천만 원까지 가입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 안에 좀 특이하게 이 재진단암 진단비를 넣어드렸습니다. 2천만 원까지. 이 재진단암 진단비는 암이 걸린 이후에 2년 이후에 뭐 전이가 되거나 뭐 원발암이 또 계속 암이 남아 있을 때는 2천만 원씩 계속 드리는 거죠. 요 담보는 빼셔도 되시고요. 집어넣으셔도 되시는 거고요. 뇌졸중이 2천만 원 있으시고, 이거는 조금 좀 틀리게 허혈성 진단비는 300만 원, 급성심경색 전담 진단비도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여기는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관열이 300,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500, 허혈성 500. 이것도 뇌혈관으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수술까지 하시게 되고 관역까지 수술하신다 하시게 되면은 300, 그다음에 500을 더해서 1,100만 원까지 보험을 드리는 보험이세요. 여기는 상해 수술비, 어떠한 상해를 입어서 수술하시게 되면 100만 원까지, 질병도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여기 안에 특이하게 이 가족 생활 이상 배상 책임이란 담보가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이 질문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암 이력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암, 뭐 뇌, 심장, 뭐 신장, 간, 요거는 전부 무시하셔도 됩니다. 암 이력도 안 보는 거예요. 이건 안 보시는 거고, 뇌도 안 보고 심장도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자체는 암 환자도 가입이 가능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유병자가 이제 보험의 진화, 아까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병자 보험 맨 처음에 3, 2, 5를 받지만 요거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 진단 여부 안 봅니다. 요거 단 한 가지, 요거는 두 가지죠. 이거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면 아까 모 A란 보험사는 한 가지만 봅니다. 고지 의무는 한 가지예요. 5년 이내에 암, 뇌, 심장, 신장 질환만 없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입원 환자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요것만 없으시다면. 왜냐면 2하고 요거 3, 2가 없기 때문에 입원 환자도 가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암, 뇌, 신장, 요 질환만 없으시다면.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살면서 보험은 어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여기 나는 5년 이내에 아까 암이 있었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3.1절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나 1년 이내에 입원했었어. 3개월 안에 어떤 의사의 재진단을 받았어. 그러시게 되면은 이 한 가지만 물어보는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가 다 있으세요. 여기 안에 전부 다 포함되시는 분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무조건 325 보험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325 보험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진단비가 난 부족하다. 제일 부족한 진단비는 뇌혈관이세요. 거의 모든 대부분들이 뇌혈관이 제일 부족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 이 두 가지 담보가 없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요즘에 나이 어린 애들 빼고 이제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은 조금씩 아프셨던 분들이 보험사에다 보험금 청구를 하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담보를 가입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아까 한 가지만 물어봤을 때 이 보험이 나오자마자 저도 저 뇌혈관하고 허혈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추가로 각각 2천만 원씩 제가 먼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만 원대가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이 2천만 원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갖고 있다는 게 상당히 그래도 마음의 안정이 돼요. 이 뇌 질환, 이거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게 되면은 꼭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시고요. 3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 아닌 최소한 1천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는요. 가정의 그 경제 상황에 맞게 요거는 최저 1,000만 원 정도는 꼭 무조건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드리게 되면 제 고객이 실손 의료비가 없으신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좀 아프셔서 유병자 실손도 있지만 유병자 실손이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가 없으신 분들은 진단비 보험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암이 걸렸다고 치게 되면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병원비가 나가는 거는 최대 250만 원밖에 안 되세요. 어떠한. 그런데 그러면 그럼 실비보험 필요 없지 않아?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수술비, 그다음에 어떠한 입원비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 250만 원만 지원이 되는 거지만 저희가 암이 걸리거나 뇌경색, 협심증이나 급성신경경색에 걸리셨을 때는 제가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충분하게 가져가셔야지만 좀 마음이 편하게 치료도 다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 진단비 보험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이 내열관과 허혈성 담보는 충분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충분히. 최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소 1,000만 원부터 들어갈 수 있으신 만큼은 최대한 다 들어가시는 게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뇌혈관과 허혈성은 뇌 담보, 심장 담보를 100%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은 지금 어릴 때 뭐 우리가 뭐 10살, 20살 이럴 때 병 잘 안 걸리죠. 이 병이 이제 많이 걸릴 나이를 생각을 하셔갖고요. 제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 갱신령 이거 20년 정도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 60세 분이 20년 납 100세 만기 무해지라고 해도요. 보험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보험을 이 담보를 다 가져가시게 하게 되면 보험료는 뭐 30만 원, 뭐 40만 원대도 나올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보험이라는 건 적은 돈으로 크게 보장을 받으셔야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유병자 보험을 10만 원에 가입을 했는데 뭐 20년 날 100세 만기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차액분 20만 원이 생기시죠? 이 차액분을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저축을 꾸준히 저축을 하시게 되면은 보장은 보장대로 가져가시고 이 20만 원은 20만 원 나름대로의 계속 이자가 붙어서 언제든지 급할 때 쓰실 수가 있는 돈이세요. 보험은 절대로 비싸게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시라 이런 갱신령, 예전처럼 3년 갱신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20년, 어떤 거는 뭐 30년 이런 갱신령을 좀 계속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가져가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 갱신령이시기 때문에 일반 보험의 한 30% 정도밖에 보험료가 책정이 안 되세요. 그리고 요즘은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되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보험 가입 다 되십니다. 지금 웬만하면 보험 가입 다 시켜드리니까 무조건 보험사 문을 두드리시면 되세요. 저희 같은 전문가나 옆에 계신 뭐 설계사님들한테나 무조건 이 보험사 문을 두드리시게 되면 보험 가입은 요즘 보험은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아프든 간에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건강이 큰 자산이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가 아팠을 때 어떠한 도움을 안 받고 내 자신이 커버를 하면서 이런 어떤 건강을 지켜가야 되고요. 내가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 돈으로 내가 고치는 게 낫지 자식들한테 어떠한 부담감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강할 때 항상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요. 유병자분들도 충분하게 대비가 가능하시니까 꼭 마지막으로도 이 뇌혈관과 허혈성 담보는 다 꼭 충분하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열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유병자 보험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325 간편심사보험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고지 의무가 사라진 3일 보험에 1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력만 없으면 되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보는 간편보험까지 유병자 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강의 시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가입이 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병자 분들이라도 뇌혈관 질환과 하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무려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유병자 보험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재빨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플랜은 어떤 건지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CI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인데요.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내가 가입하는 보험의 정확한 이 내용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중에 CI 보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수선 전문가님 모시고 CI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일단 CI 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보험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CI 보험이라고 하면은요, 뭐 회사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어떤 회사는 리빙케어 종신 보험이라고도 하고요. 대부분의 예. 회사들은 CI 종신 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CI라는 말이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이 CI 종신보험은 사망했을 때도 나오지만 혹시 생존에 있을 때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에 걸렸을 때 미리 치료비로 사용하라고 50% 또는 80%를 선지급해주는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렇군요. 중대한 질병일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CI 보험입니다. 자, 여러분들 증권 이름에 리빙케어 종신보험이라고 적혀 있으셔도 이 CI 보험이라는 점 꼭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반 종신보험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가진 보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판단 내리시는 전문가님들 따라서 이게 좋은 보험이네, 나쁜 보험이네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예. 있는데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뭐 각각의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간략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CI 보험을 말씀드릴 때 꼭 전해드릴 말씀이 그게 있어요. 그 CI 보험은 예. 보너스로는 오케이인데 메인으로 본다면은 아니다. 메인만 가진다면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CI 보험은 3대 진단금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신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플러스 3대 질병에 대한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중대한 수술에 대해서 맞춰졌는데 이들 중에서 이제 CI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중대한 질병이에요. 그럼 중대한 질병이 뭐냐면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청자님들이 말씀으로만 들으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표를 하나씩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회사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무배당 변액 CI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특약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시청자님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보험이 이렇게 특약들이 많으니 다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안을 좀 들여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이 주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계약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재해 사망, 뭐 질병, 입영, 재입원, 뭐 성인병,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비 있고 이렇게 있으세요.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시게 되면은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따로 있지 않으세요? 오, 그러네요. 네. 뇌출혈은 진단비가 조금 있는데 암이라는 질병은 따로 없으세요. 이 이야기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CI 보험인데 진단비가 암에 대한 진단비는 따로 없이 주계약이라고 하는 그 사망보험금 있으세요. 첫 번째 장에 보시면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지급을 해주는 기능만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암에 걸렸을 때 CI 중대한 암이라는 약관상에 이제 선택되어지는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암 진단비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 보너스로는 오케이, 메인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는 진단비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선지급해 주는 거는 보너스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너스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보너스가 메인이 돼 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입하셨다면은 요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또 다른 증권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것도 이제 다른 회사의 보험 증권인데요. 여기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망보험금이 있고 CI로 선지급되면은 2,500만 원 준다. 이거는 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인데 선지급되는 게 50%형이기 때문에 2,500을 선지급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주계약에 CI가 들어가 있으세요. 그럼 특약들 한번 봐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암 진단 자금이 따로 있으세요. 예. 그리고 뇌출혈 진단 자금도 따로 있으시고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따로 있으세요. 이 이야기는 메인은 다 각각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되는 50% 선지급되는 기능이 보너스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이 보험은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뇌출혈만 되네, 뇌졸중도 되네 이런 거는 범주를 일단 제가 제외를 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3대 진단금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에다가 CI라는 기능으로 선지급해주는 추가적인 보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저는 괜찮다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린 이 증권과 두 번째 보여드린 증권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진단금이 따로 있느냐 없느냐 요걸 꼭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도 자기의 보험이 리빙케어나 CI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증권의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셔가지고 진단금이 따로 있고 CI로 보너스를 받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CI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옆에 계신데 좀 첨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CI 보험, 저희 뭐 백수원 전문가가 좀 얘기를 했지만 이 CI 보험은 정말 이 어느 누구는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강의를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CI 이 중대한을 좀 받기가 요즘에 조금 힘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2년마다 정기 검진, 어떤 분은 1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암은 초기에 진단되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진단을 같은 경우는 이 CI에서 어떠한 진단금을 받기가 좀 힘들고요. 뇌하고 급성심근경색도 25%에서 연구 후유장애가 남아야지만 이 CI 보험에서 이제 진단금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 요즘은 이 CI는 그렇게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요. 예. 이 주계약 뭐 백소 전문가가 얘기했지만 주계약 말고 이 특약으로 뭐 암진단금 그런 거는 가져가셔도 되지만 이 생명보험 우리가 이제 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나눠졌는지를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생명보험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만든 보험이 생명보험이고요. 손해는 우리가 살면서 손해를 담보로 해서 만든 보험사가 손해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진단금이든 수술비든 뭐 입원비든 뭐 그런 거는 항상 손해보험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CI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사망 보장에 대한 선지급 기능이 주된 보장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 상품들을 좀 든든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보너스로는 오케이지만 이게 주된 상품으로는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 CI 보험이 3대 질병에 대해서 중점적인 보완이 되는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고 예. 하면은 이제 이성열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중대한 질병이 3가지세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 예. 근데 제가 실제로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요, 보험사에서 CI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암 진단이 나왔을 때는 C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은 지급이 되세요. 암에 걸렸을 때는 예. 중대한 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제가 일하면서 CI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사례는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CI 보험으로 가입되셔도 암에 걸렸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심근경색이 문제가 되세요. 일단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는 2가지의 경우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주변에 보시면은 뇌경색 오신 분들 중에 그냥 감기처럼 스쳐서 지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CI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는 CI 보험이 좀 웬만하면 보장이 되는데 문제가 이 2대 질병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CI 보험에 좀 장단점이 있다면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장점으로 보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을 치료보험 비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거기에 이제 납입 면제 기능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3가지 중에 만약에 CI 보험금이 지급됐을 땐 그 이후에 보험료가 전체가 납입 면제되는 거니까 그거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단점으로 보자면은 이런 좋은 기능을 담다 보니까 보험사가 보험료를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 CI 보험금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에 대해서 3대 진단금이 나가는데 3가지가 각각 나가는 게 아니고요. 3가지 중에 하나가 지급되면 그 나머지 2가지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CI로 암에 걸려서 CI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심근경색에 해당이 돼도 그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꼭 주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주선 전문가님 모시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참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대한 질병에만 보장받는 CI 보험 살펴드렸으니까요. 혹시나 내가 가진 증권이 CI 보험이 메인으로 준비가 되셨다면 전화 주시고 좀 상담해 보시고 리모델링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훌륭한 전문가님들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고요. 걸려온 전화부터 한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보험 상담 도움 드릴게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내 보험 때문에 그러는데, 예. 그, 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괜찮은지 그거 좀, 상담을 하려고요. 아내분 증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 자, 예. 올해 아내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7살이요. 30대 중후반 정도 되셨고요. 예, 자, 이렇게 예. 뭐 특별히 연락 주신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이 괜찮은 건지, 확인 받고 싶으셔서요. 예, 예. 자, 그럼 아내분 혹시 병력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가족력도 예. 없으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백주선 전문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7살이신 아내분의 증권 보내주셨네요. 2004년도에 대한생명 사랑모아 CI 보험 준비해 주셨고 메리츠화재 라이프케어 보험까지 모두 80세 만기 상품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는 17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30대 중반의 여성의 보험입니다.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백주선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안녕하세요. 일단 보내주신 내용 잘 봤고요. 일단 예. 딱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CI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랑 똑같은 예. 증권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돼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 뒤져보면은 먼저 이제 대한생명의 사랑모아 CI 보험이 이제 가장 먼저 가입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비보험 네. 가입하시면서 메리츠 라이프케어라는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일단은 좋은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메리츠 라이프케어 보험 같은 경우는 실비가 들어가 있고요. 3대 진단금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암도 3천만 원, 뇌졸중도 3천만 원, 심근경색도 3천만 원 이렇게 있으세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까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거의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게 잘 가입하신 것 같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라이프케어 이 보험을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대한생명 사랑모아 CI라는 보험이 괜찮게 보완을 해줬나 들여다보면은 제가 서두에 이슈 체크 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내용이 같으세요. 이게 CI 보험인데 이게 제가 메인으로는 안 되고 뭐 보완으로는 오케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CI가 메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입원비나 수술비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고 사망보험금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진단금은 별도로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뭔가 되게 특이하게 대항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나열을 해보면은 뭐 양성내종양이나 조혈모세포 수술, 관상동맥 성형술 이런 거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3대 진단비는 주계약인 CI,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CI 보험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메리츠 라이프케어 이 보험에 메인을 두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차라리 저는 이 보험료를 갖고 변경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성분에다가 또 이제 무해지나 이런 것들 지금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2대 질환에 지금 부족한 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가입은 되어 있을 텐데 일단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기타 이런 것들 보완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암도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일반암으로 지급되는 보험을 좀 선택하셔서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보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해본 바로는 일단은 암진단 자금 3천만 원을 넣으시고요. 예. 유사암도 1,000만 원 넣으시고 거기에 이제 재진단암이라고 1년마다
암이 만약에 유지, 지속, 전이 이렇게 되었을 때 1년마다 지급되는 재진단암 특약이 있거든요. 그거를 1,000만 원 하신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그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씩 추가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이 보험에 대해서 건드실 게 없으실 것 같고 퍼펙트한 보험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보험료도 이거를 만약에 20년 다 100세로 굳이 안 하시고 20년 다 90세 만기로 하신다고 하면 현재 납입하시는 보험료보다도 오히려 저렴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메리츠 이 보험을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시고요. 대한생명, 사랑모아 CI 종신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비가 없이 CI 계약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좀 더 정리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면은 앞으로는 보험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예. 아내분 증권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메리츠 화재는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시고요. 자, 예. 여기서 여러 가지로 분류했던 대한생명의 CI 보험은 아쉽지만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비슷한 금액이지만은요, 무해지라서 실제 보장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뭐 3대 예. 진단비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여성에게 필요한 보장들까지 저희가 채워 넣었고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아내분 참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옆자리에 이성률 전문가님도 계신데 좀 추가적으로 첨언 들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백수선 전문가가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예. 조금 좀 틀리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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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한생명 같은 2004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지금 15년 정도 납입을 예. 하신 거고요. 예. 나머지 이제 5년 정도 납입을 하시면 되시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이 보험 자체는 이제 감액완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15년 정도 납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보험을 여기서 끝마치고 이제 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면서 이 보험을 그냥 유지를 하겠다. 그러게 되면은 예. 보장이 조금씩 줄어드세요. 보장 조금 줄어드시지만 이 보험은 그냥 감액완납 제도로 해갖고 그냥 예. 유지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매년 뭐 5년 넣고 뭐 6년 넣고 했으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이 감액완납 제도라는 거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보험료는 안 내지만 이 보험은 계속 꾸준하게 가져갈 수가 있으신 거예요. 80세까지. 보장은 좀 줄어들지만. 그리고 이제 예. 메리츠도 이제 그 베이스로 끌어가는 게 상당히 좋으신 건데요. 이게 예.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실비 자체가 입원이 3천만 원, 통액 10만 원이세요. 예. 요즘 이게 저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이 실비보험 자체가 지금은 이제 5천만 원이고 이제 통원에 30만 원인데 우리 부담금이 좀 있잖아요. 이제 지금 예전에 가입하셨던 거는 5천만 원, 통원은 5천 원, 이제 5천 원만 이제 우리 부담금만 있고 이제 나머지 다 100% 돌려받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보험을 계속 잘 끌고 가셨다가 60세 정도 되셨을 때 다시 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좋습니다. 어, 메리츠 화재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메리츠 증권은 60세에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이성열 전문가님께서는 CI 보험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해서 유지하는 방법까지 좀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고민해 보시고 궁금증 남아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신다면 꼼꼼한 보험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보험 플랜 119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